일부 금액만 결제를 하고 카드 연체 없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좀 달콤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그 2월 되는 금액과 리볼빙 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붙어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단기간에 금원이 필요해서 리볼빙을 이용을 하는 건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힘든 상황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빚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내가 결제를 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전액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할부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할부된 개월수만큼 금액을 결제하는 게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리볼빙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결제를 하면 결제로 완료가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월이 돼서 다음 달에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어 제가 카드값이 100만 원이 나왔을 때 결제 비율을 10%로 해두면 10만 원만 결제가 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번 달에는 결제를 마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뤄진 금액의 경우, 뭐 할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이자 할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미뤄진 90만 원의 경우에는 리볼빙과 관련돼서 통상 이제 15에서 19% 이상의 고율의 이율이 붙게 돼서 공짜로 결제가 미뤄지는 건 아니고 그 고율의 이자를 내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리볼빙 하면은 좀 생각이 나는 일화가, 이게 리볼빙 제도가 아마 생기고 좀 초기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제도를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좋은 제도인데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거나 금융사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아니요라고 답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카드사 직원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약에 하려면은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따로 신청을 하겠다 라고서는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마 그게 리볼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나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카드사를 여러 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거래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문자가 오죠. 이번 달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거기다가 돈을 보내서 돈을 채워놓고, 그렇게 되면 뭐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 안에 그 돈을 다시 채워놓게 되면 그 금액은 뭐 특별히 연체가 되지 않거나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리볼빙 서비스가 돼 있다 라고 하면 뭐 결제가 됐고 정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대로 넘어갔고 리볼빙이 쌓이고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볼빙 제도 자체를 통해서 현금의 흐름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히려 뭐 결제를 깜빡깜빡 잊고 뭐 그런 경우에 오히려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뭐 그런 제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달 100만 원씩 새롭게 카드를 쓰고 결제 비율을 이제 30%로 설정을 한 다음에 수수료율이 연 18%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달에는 카드값을 100만 원 쓰고 30만 원 결제하시고 나면 이제 70만 원이 2월이 되죠. 그리고 둘째 달에 똑같이 100만 원을 썼다라고 봤을 때 2월 대 70만 원, 이게 약 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가 돼서 총 171만 원이 청구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또 30%만 이제 51만 원을 결제를 하고 다시 이제 120만 원이 또 2월이 되는 거죠. 셋째 달로 넘어가면 새로 쓴 100만 원에 2월 된 120만 원에 이자 약 18,000원 추가해서 총 221만 원이 청구가 되는데, 이 중에 30%인 약 66만 원이 결제되고 약 55만 원이 2월이 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당장 내야 하는 결제액이 3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갚아야 할 빚이 155만 원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한 달 결제 비율 30%로 감당해야 할 금액 자체가 원래 본인 한 달 월급을 초과하게 되고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내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에 결제한 금액이 30만 원에서 60만 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월에 결제되는 금액 자체가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서는 리볼빙 자체도 중단이 되고 지연 이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기 때문에 리볼빙 그 이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지연이 되는 거고, 결국에 리볼빙 중단과 함께 카드가 연체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연이자 발생뿐만 아니라 단기 연체 정보가 모든 카드사에 공유되게 되고 결국에 독촉 및 추심 절차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리볼빙이라는 제도가 개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리볼빙을 마냥 이제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리볼빙을 통해서 개인의 생을 진행하시거나 신용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사례를 많이 접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볼빙 자체는 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리볼빙을 적절히 이용하시고 제때제때 금원을 갚으신다면 오히려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리볼빙 2월 잔액의 경우 신용평가사에서는 이 사람이 자금의 흐름이 좋지 않다, 자금 경색에 빠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신용점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고금리 단기 채무를 자주 이행한다라고 이제 보여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신용대출 등 진짜 대출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사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리볼빙이나 카드론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다기보다도 다른 사유로 생활비가 됐든 병원비가 됐든 아니면은 개인의 투자 실패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채무를 지신 다음에 쉽게 손댈 수 있는 돈이 신용카드의 카드론, 그리고 또 쉽게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카드 리볼빙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카드론이나 카드 리볼빙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카드론이나 카드 리볼빙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신용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고요. 하지만 물론 카드론이나 카드 리볼빙 자체도 상거래 채무이고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뢰인들을 봤을 때 4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카드를 할부를 이제 진행을 하시는 단계에서 그 다음 이제 리볼빙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리볼빙 비율도 처음부터 그렇게 낮게 잡지 않고 50에서 70% 정도 잡았다가 이 비율이 이제 30에서 10% 이 정도까지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월된 잔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게 돼서 2월 잔액 자체가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카드 값이 아닌 카드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수치 자체가 눈에 보일 정도가 다다르게 되면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드 리볼빙 결제 비율을 낮추고 있는 단계 정도가 됐다고 되면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채무의 늪에 빠져서 더 이제 좀 나오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리볼빙 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만 결제를 하고 카드 연체 없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좀 달콤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발을 들이게 되면 그 2월 되는 금액과 리볼빙 이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붙어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말 단기간에 금원이 필요해서 리볼빙을 이용을 하는 건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힘든 상황까지 왔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빚의 늪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볼빙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리볼빙 제도가 카드사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개인의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남용하는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채무 상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프로필에 있는 직통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웅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